규림은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밤새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는데요. 이제 와서 연락하는 게 맞는 걸까? 괜히 무진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건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참으려 했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이 한마디에는 8년 동안 억눌러온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규림을 잊고 서연과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무진 입장에서는 이 전화가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자신이 먼저 사귀자고 손 내밀어 놓고 다시 서연을 놓아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림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진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포기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동생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무진을 위해 늘 자신을 뒤로 미뤄왔던 규림이 이제는 스스로의 행복을 먼저 선택하려는 것 같습니다. 8년 전에는 상황에 떠밀려 도망치듯 떠났다면 이번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려는 모습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무진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이 벌인 일들 때문에 규림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연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규림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규림의 친엄마 고윤희입니다. 윤희는 규림을 직접 찾아가 무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자신의 딸 서연이라는 사실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규림에게 진짜 정체를 숨겨왔던 윤희가 스스로 이 비밀을 꺼내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결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고윤희는 결국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친딸 서연이냐, 아니면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품어온 또 다른 친딸 규림이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윤희는 그동안 못다한 엄마 노릇을 이제라도 하겠다며 무진과 규림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진을 절대 포기하지 마. 더 이상 손해보면서 힘들게 살지 마. 규림을 이렇게 다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쩌면 그동안 미안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 이를테면 미안하다는 사과나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고백까지 함께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서연이랑 무진이는 내가 어떻게든 갈라놓겠어 라는 폭탄 선언까지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라마 초반부터 규림 편에 서지 못했던 걸 뒤늦게 후회해온 만큼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딸을 지켜주려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선택이 서연에게 어떤 식으로 전해질지,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면 마냥 개운하게 응원할 수만은 없는 전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붓딸 서연을 등지면서까지 규림의 행복을 지켜주려는 윤희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윤희 입장에서는 두 딸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서연에게는 좋은 남자를 눈앞에서 빼앗아야 하는 미안함이, 규림에게는 지금껏 곁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규림의 손을 들어주려는 건 아마도 오랜 세월 홀로 감당해온 규림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편 아직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서연은 요즘 들어 부쩍 예민해진 윤희의 태도를 그저 걱정과 잔소리로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서연이 훗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새엄마인 줄로만 알았던 윤희가 사실은 규림의 친엄마였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될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과연 무진은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규림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윤희의 이 대담한 선택은 서연에게 또 다른 상처로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무진과 규림, 서연과 흥식, 그리고 그 뒤에서 두 딸 사이를 오가며 갈등하는 고윤희까지, 이 복잡한 사각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은 과연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난 10화 내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규림씨,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도로 위에 쓰러진 규림을 발견한 무진이 다급히 그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무진은 규림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며 상태를 살폈어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규림이 흐릿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무진이 보고 싶다. 너무 잘생기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8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진심이 술기운을 빌려 그대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어요. 무진의 눈에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렀는데요. 과연 규림은
이 말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마음의 정체를 스스로 깨닫게 될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전날 밤, 무진은 만취한 규림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거였지만 비틀거리는 규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던 무진의 귀에 규림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흘리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가족 때문에, 동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포기해야 했다는 그 사연이었어요. 무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8년 동안 오해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규림이 지친 목소리 하나에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었구나. 그럼 그동안 나는 대체 뭘 믿고 살아온 걸까? 무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는 순간 규림이 비틀거리며 그대로 길에 쓰러졌고 무진은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규림 씨, 정신 좀 차려봐요. 나 알아보겠어요?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는 무진의 목소리에도 규림은 초점 없는 눈으로 웃기만 했어요. 자신을 진짜 무진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규림은 그의 품에서 8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마음을 그대로 무장해제해버렸습니다. 있잖아요. 나 사실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못 붙잡았어요.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쉬기를 빌려 하나둘 흘러나오는 규림의 고백에 무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진의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다음 날 규림은 이상한 허전함에 시달렸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가방을 뒤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열쇠도 다 제자리에 있었는데 왜 자꾸 뭔가 허전한 걸까? 규림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정에 종일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한결의 저녁을 챙기면서도 자꾸만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결국 규림은 참지 못하고 전날 밤 들렀던 술집까지 다시 찾아갔지만 그곳에도 잃어버린 물건 같은 건 없었어요. 분실물이 정확히 뭔데요? 사장님이 묻자 규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분명 뭔가를 잃어버리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허탈한 얼굴로 거리를 걷던 규림의 눈앞에 무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규림의 머릿속에 전날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안겨서 울고 웃고 그리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눈앞의 무진이었다는 사실을요. 나 어떡해. 규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그리고 무진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나서 정말 미안해요. 무진 씨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요. 8년 동안 그를 그리워하며 마음속으로 찾아 헤맸던 진심이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규림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속에는 지난 8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고윤희는 홍옥선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 무진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너 꽃뱀 만났니? 윤희의 날선 질문에 무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규림을 두둔했어요. 규림 씨는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단호한 무진의 태도에 윤희는 잠시 흠칫했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사람을 자네는 왜 그렇게 놓쳤는데? 윤희는 집안의 차이와 오해를 견디며 떠나야 했을 규림의 처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돈 없고 배경 없는 여자라고 무시당하면서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을 그 심정을 아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무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해왔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이후 무진은 홍옥선과 누나 윤진을 찾아가 다시 한번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규림이한테 어떤 짓도 안 했다면서요. 그게 정말이에요? 목소리를 높이는 무진 앞에서 옥선과 윤진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국 윤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8년 전 규림이 이별의 대가로 1억을 요구했다는 녹음 파일을 규림이 스스로 자신에게 줬음을 시인했죠.
도대체 규림이한테 어떻게 했기에 규림이가 스스로 그런 녹음을 하고 떠나요라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시나마 규림을 의심하고 원망한 자신을 향해 바보 같은 놈이라며 가슴을 주먹으로 몇 번을 내리쳤죠. 자신이 믿어왔던 오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무진의 얼굴은 참담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는 대체 뭘 원망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고윤희가 직접 무진을 찾아왔습니다. 서연과의 만남에 단호한 반대뜻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돈 좀 가졌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규림을 꽃뱀 취급하는 홍옥선이 있는 집에 서연이를 절대 보낼 수 없어. 난 절대 용납 못해. 무진이 당황한 얼굴로 다른 이유를 물었지만 윤희는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반대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더 설명해야 해. 겉으로는 딱 잘라 말했지만 사실 윤희의 속내에는 전혀 다른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처럼 좋은 남자가 힘들게 살아온 친딸 규림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윤희가 서연과 무진의 결혼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무진이 서연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것보다 규림이 받았을 상처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윤희는 결국 참아왔던 말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엄마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거였으면 만나지를 말지. 만났으면 끝까지 지켰어야지. 온몸으로 쏟아내는 윤희의 분노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죄책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 말이 단순히 자신을 향한 질책 그 이상으로 느껴져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무거운 갈등 사이사이 웃음을 더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국수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홍옥선과 한석중이 자식 문제로 신세를 한탄하다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지. 옥선이 한숨을 쉬며 오늘때자 석중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자식 문제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에요. 처음엔 서로 위로하나 싶더니 이내 누가 더 힘든 부모인지를 두고 언쟁이 붙었습니다. 급기야 서로 주민등록증까지 꺼내 대조하며 나이 대결을 벌였는데요. 옥선이 2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석중이 뜻밖의 동안이라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무겁게 흘러가던 분위기에 이런 코믹한 장면들이 적절히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아 반가운데요. 그런데 규림이가 한석중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 홍옥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반대로 무진이 한결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석중은 어떻게 나올까요? 8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하게 된 무진과 규림의 인연이 이번에는 어떤 결말을 향해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지독한 인연으로 다시 얽힌 두 사람, 그리고 그 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